분석입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가 단기 라인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 바로 다음 날에 회복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기 라인을 유지해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탈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해당 구간에서 상방으로 다시 방향을 강하게 꺾을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기다리면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재투자의 기회를 지켜보시는 게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어냈고 200일선 돌파 이후로도 우상향을 유지했던 상황에서 지금 상승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락 혹은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지수 자체를 가지고 이득을 보기에는 어렵고,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변별력이 있는 주식을 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하는 섹터 이외에는 나머지 섹터에서는 하락이나 혹은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도 살펴본다면 이전에 고점이 잡혀있던 이 박스권 라인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저항 매물대도 존재할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나 MACD로 보더라도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특히 80이 넘는 값을 지금 2달 반 가까이 유지를 하면서 상승의 에너지 추세를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고, 2-3일 만에 단기 이탈 라인을 2번이나 만든 것으로 보았을 때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주면서 재진입 기회를 기다려주시는 게 유리한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단기 입형 라인을 종가 기준으로 지켜내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유지를 해주면서 상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서 오늘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고 하단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반도체 섹터 역시도 한번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재진입 타이밍을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은 6월 정도까지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뷰를 바꿨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4, 5월, 6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일단 7월부터는 시장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바지에 지금 다다른 오늘 기준으로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7월이 오는 것이고, 마지막 상승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6월까지는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쯤의 타이밍에선 한번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관망하는 전략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돈을 잃게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이 관망이라는 전략을 활용하지 못해서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이 가장 높은 타이밍에 우리는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시로 말씀드려 본다면 일단은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추세적인 돌파 구간, 그리고 200일선과 5일선, 21선이 정배열을 만드는 구간, 이러한 확실한 타이밍에서는 매수로 진입을 해야겠죠. 그런데 나머지 애매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구간, 저항 라인에 가까워져 있는 구간이라던가 지금처럼 상승을 만들고 난 이후에 단기 입형 라인을 이탈하게 되는 위험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는 지켜보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숏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을 때는 숏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 라인들이 하방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숏을 투자하기에 좋은 구간은 고점을 많이 만들어낸 이후에 횡보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이 횡보의 구간이 끝난 이후 역배열로 전환되는 초입 팬들이 5일선과 21선을 하방으로 뚫어버리는 구간에서 숏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안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숏을 들어가게 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롱을 보기에도 숏을 보기에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확률 자체가 6대4 정도로 움직이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전적인 포지션을 결정하게 된다면 내가 예측한 것과 다른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러한 확실한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애매한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확실한 구간이 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매수 타이밍으로 말씀을 드렸던 골든크로스라던가 지지가 확인된 구간 같은 타이밍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상방의 저항을 맞고 강한 돌파가 나오지는 못한
못하고 하단의 21선 지지라인과는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무조건적으로 상방이다 하방이다 말하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숏을 쳤다가도 21 지지를 맞고 한 번에 돌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 여기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오히려 이득보다는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안겨주기만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시장을 지켜보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월에는 특히나 이제 실적 이슈들이 관세 전쟁이라던가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안 좋게 나오는 대기업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예요. S&P 500 같은 경우도 5일선을 이틀 만에 2번이나 이탈하는 추세적으로 저항을 맞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숏을 하기에는 하단의 지지라인이 가깝게 잡혀있는 상황,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롱숏을 강하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해주시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투자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지수에 대해선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선물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0.1%가 빠졌다가, 이 영상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랬죠. 또 지금처럼 또 플러스 0.03%가 됐다가, 그러니까 위아래의 에너지 자체가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적인 입장으로 지켜보면서 좋아 보이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까지는 내가 그동안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을 지키면서 기다려주시는 게 장기적으로도 내 수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지금 위치는 우리가 보기에는 애매한 구간이 맞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구간,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서 리스크가 높아진 구간이고, 그렇다고 지금 숏을 치기에는 단기평 이탈이라던가 데드크로스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성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여러 번 저항을 맞고 떨어졌던 200일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정배열을 만들고 장대 양봉으로 추세를 돌려놓는 움직임이 나왔던 확실한 구간이 나올 때까지 더 기다릴 수 있다면, 내가 이 구간에서 얻었던 수익을 지키면서 괜히 여기서 숏을 쳤다가 이렇게 역으로 맞아서 돈을 날린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괜히 추가적인 매수를 했다가 하방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벌었던 돈을 또 절반 가까이 잃어버리는 움직임들보다는 리스크 대비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본다면, 일단 빅스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을 만든 상황, 그리고 VBIX 같은 경우도 어제 9% 가까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과매수 구간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매수하기 좋다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제가 최초로 말씀드린 시기, 그 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움직임대로 투자를 이어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위쪽에서 상방에 막히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그 뷰에 대해서 바꾸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뷰는 빠르게 바꿀수록 좋은 것이고, 일단은 상방으로 잘 올라오던 종목이 위쪽에서 전쟁 이슈가 터지고 난 이후에 저항을 막고 있고 단기평 이탈이 이틀 연속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주 중심으로는 한 번쯤은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타이밍이 필요하고,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매수 매도를 이야기한다면 큰 손해를 보기는 어려운 구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매수 말씀을 드렸던 200일선 돌파 초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수익을 보신 분들은 빠르게 실현을 해주시면서 지금은 제3자적인 시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해 주시는 게 투자를 지속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개별적인 종목도 좀 살펴본다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지금은 21선과 5일선 라인에서 방향성을 정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좋지 않다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21선과 5일선 사이에 갇혀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51선 저항 라인을 지금 계속 돌파하는 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이탈을 한 상황,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이어서 신규 매수를 하기엔 좋은 위치는 아니란 설명을 드렸었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좋다는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직 단기평 라인을 무너뜨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위에서의 움직임은 사실 방향을 결정하는, 투자의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캔들상의 움직임만으로 내가 하는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매도를 고려를 하시더라도 단기평을 이탈한다거나 21선을 이탈하는 등의 좀 더 확실한 움직임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도 시장이 과매수 구간에 들어온 만큼 짧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추세를 만드는 종목들 위주로 짧게 들어가고, 만약에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손절을 하는 것처럼 빠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어려울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종목들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